이런 증상들이 말초 순환 장애 증상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이거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김혜연 씨?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피가 안 통하니까 다리가 저린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오. 동그라미 되셨는데 네네. 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정답은 O고요. 네. 그 혈액, 동맥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혈액에 의해서 체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오게 되겠고요. 통증의 이유는 뭐냐면 동맥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종아리 근육은 무산소성 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산소성 대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만들어진 물질이 통증신경을 자극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은 허리 질환이 있을 때 통증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오늘 간별점을 좀 짚어드리면 오. 동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증상은 통증이 조이고 터질 듯 아프고요. 네. 통증이 만들어지는 간격은 되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걸었을 때 통증이 나오고 항상 나오게 되고 또 다리 이 동맥의 맥박을 만져보면 감소돼 있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운동을 멈출 때 그때 좋아지게 되겠고요. 네. 허리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보시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는 통증이 찌릿하고 저리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동 강도, 범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100m 걸었을 때 통증이 있다가 어떨 때는 뭐 1km 걸어도 통증이 없다. 이러면 허리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네. 간혹 나타나고 또 맥박을 만져보면 정상이 되겠고요. 좋아지는 자세는 자세를 변화하거나 앉거나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게 척추 질환이 있을 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을 잘 감별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 신호도 한번 살펴볼게요. 종종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데 맞아요. 이거 많이 신호일지 아닐지 조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고요. 신호 맞군요. 네. 쥐가 나는 원인은 실은 여러 질환 때문에 날 수가 있는데요. 혈관 질환에 의해서는 주로 정맥 질환 때문에 합니다. 네. 다리에 있는 정맥은 혈액을 심장 쪽으로만 보내주는 판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 역류가 돼서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정맥혈에는 이 근육을 쉽게 수축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리 정맥에 혈액이 충혈되게 되면 조그만 자극에도 근육이 수축해서 쥐가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 말초 순환 장애 증상이다 아니다 감별해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증상 넘어가 봅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터질 듯 아프다. 이것도 맞지 늘상 않을까 싶은데 있는 김 교수님 질환이 OX판 들어주세요. 예, 정답은 동그라미. 그렇네요. 예, 앞서 이제 조 교수님께서 이제 정맥순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 그러면 동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정맥순환 우리 몸에서부터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혈관들이 정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깊은 심부정맥에는 그런 밸브들이 있어서 피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오래 서서 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밸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가 거꾸로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종아리가 붓고 오래 서 있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종아리가 터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아파서 그냥 앉아서 쉬어야 되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지 편해지는 그런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동맥질환보다는 정맥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치고 난 이유도 각별히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 드려볼게요. 다리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거 신호일까 아닐까? 김혜연 씨. 저는 X일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아무리 뭐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이렇게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무관하지 않을까요? 예, 김 교수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옵니다. 뭐였어요? 동그라미. 오. 혜연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잠깐 저러셨나 봐요. 당뇨발 방금 전에 들으셨죠? 당뇨발. 다리랑 당뇨발. 다리랑 네. 연관이 되는. 예. 그러네요.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처를 회복할 때 필요한 건 어쨌든 휴식을 좀 취해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혈관 쪽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다 보니까
증상을 느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병을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신경에 대한 합병증, 혈관에 대한 합병증들을 꼭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초 순환장애 의심 증상 알아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증상 약간 신기하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한쪽 다리에 털이 잘 나지 않고 발톱도 더디 잘한다. 요거 신호다 아니다. OX판 들어주세요, 이 교수님. 신호 맞구나. 맞구나. 간혹 뭐 손발톱이 너무 빨리 자라고 털이 너무 많아서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거는 본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피가 잘 가지 않으면 손톱, 발톱이 으스러지거나 잘 자라지 않고 털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또는 털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양쪽을 동시에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손처럼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핑크 색깔이면서 손톱도 괜찮고 그다음에 털도 잘 자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댁에 가셔서 양말 벗고 발 씻으실 때 네. 발톱이 문제가 없는지 양쪽 다리 사이에 털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말초혈관 질환 진단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좌우 대칭을 잘 살펴야 될 텐데 관련해서 편측으로 오는 이상 신호 하나 더 볼게요. 자, 한쪽 다리의 맥박이 잘 뛰지 않는다. 김혜연 씨 기회를 한번 더 드립니다. 아, 진짜 어려운데. 맥박은 사실 심장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다리 그 말초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 보이세요. 이 교수님. 네. 오늘 계속 이렇게 점수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떡해. 사실은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가 다르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서 온몸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혈관이 바로 양쪽 손목 또는 팔꿈치, 대퇴부 또는 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맥박을 잘 측정하시면은 사실은 혈관 질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배워 놓으시면 네. 이 말초 질환 혈관뿐만 아니라 부정맥 또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부터 정식 꼭 집중하시고 봐주십시오.